오늘 좌장으로는 이종국 조직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조지만 총괄 건축가님, 전홍 건축 감독님, 김아연 조경 감독님, 그리고 앞서서 주제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셨던 초청 작가님들까지 모두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무대로 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직위원장 맡고 있는 이종국입니다. 사실 오늘 그 전문가 토론은 주제에 대한 우리 참여 작가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문이 있으신지 그러면 감독님들이 주제를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좌장으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감독님들이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 테마 리빙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사실 저는 리빙그라운드가 이렇게 지금 테마로 가지고 직접 설계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수성 국제 비엔날레라는 테마의 리빙그라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테랑 대통령이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을 하셨는데 10개 그로스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파리는 중세의 도시이기 때문에 현대의 파리는 어디 있느냐. 중세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들은 그 파리 와서 뭘 느끼고 뭘 체험하고 시대 정신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은 없는가. 그래서 10개의 어마어마한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 꼼대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럽고 이게 건축의 힘이구나. 사람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만족을 느끼고 근데 그걸 국가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 가면 로테르담이라고 있는데 로테르담은 또 그 도시 자체를 하나의 건축이 이미지가 되고 건축이 하나의 경쟁력을 갖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그들의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OMA라든지 램플라스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그 도시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수성국제 비엔날레에서 이런 걸 만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수성국제 비엔날레가 지향하는 것은 비싸고 뭐 특별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만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공간이 어떻게 건축가들이 접근을 하고 또 세심하게 또 아주 관심 있게 풀어냄으로 인해서 도시하고 건축하고 공간하고 조경을 같이 나가는 그런 긴 안목의 하나의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성국제 비엔날레 리빙그라운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에 필요로 하는 모든 공간 하나하나가 되고 나가서 수성구 전 세계에서 꼭 필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행복하고 즐겁고 살아가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리빙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를 감독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직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인트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각본이 없어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쉽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쫙 보니까 이렇게 앉혀놓은 것만 해도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이런 굉장히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부위원장님이시자 지금 수성구의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괄 건축가이기도 한 조진만 선생님한테 과연 이 비엔날레의 주제와 이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조진만입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풍경이 들어오는 이 풍경이 어떤 수성구의 굉장히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오늘날은 이렇게 오래 살다, 장수하다, 그리고 풍요롭다의 그 숫자를 쓰고 도시 성자를 씁니다만, 여기는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도 같은 수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물숫자를 썼습니다. 물이 만든, 물이 풍족한 그런 도시를 기반으로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대구시,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렇게 굉장히 교육과 생활 측면에서 풍요로운 곳은 드물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실력 있으신 분들과 감독님들과 함께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라운드 썼는데 땅이 만든 그 무늬가 이러한 어떤 물과 수성구에는 24개 이상의 아마 저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들이 수원이 되는 것들이 아마 이 아주 아름다운 이 겹겹이 쌓여진 이런 산세에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이 만든 무늬에서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생동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무늬가 또 이런 길과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두 가지 무늬가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합일하고 더 결국 건축은 어떤 관계성의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가지는 다양한 또 새로운 관계성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et me take this off for a second. We're going to start a little bit more in-depth discussion. One of the things I was so pleased by was that all the presentations were so concise, but they're also so short. It was incredibly short, so I really feel like there's more unanswered questions that we could prod and we could discuss more. And so thank you everyone for being so concise. Actually, to be honest, the reason why we said 5-minute presentations because we expected everyone to go 10 minutes. As you know, that always happens, but this is literally in my whole teaching career, this is the first time when everyone stuck to their time. I don't know how this happened. Maybe it's this beautiful landscape that Chojiman just mentioned, that we're in front of this thing and we're looking outside rather than listening. No, I'm just kidding. But so just because we're all sort of lined up in order, maybe the questioning can go kind of in order. We had so many keywords that were brought up today that are so useful to the discussion, and so I kind of jotted down keywords for each presentation. And Gerard, when you started talking about your work, I don't know if you used the word, I think you used the word tension actually, and you actually used the word spaceship and the spaceship could actually become a ruin later on. And so when you were talking about the natural landscape, it wasn't fitting in so easily. There was a kind of dialogue with it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couldn't think of the right word because tension seems too abrupt, dialogue seems too easy, but there's something that you're talking about there. If you could sort of talk about that a little bit. And also,
when you talk about that, not giving away any secrets, but if you have any first impressions about the site in regard to what you're talking about. Okay, thank you. How do I unpack that? I think it was interesting hearing the discussion of the ground projects, actually. And I think why Living Ground is interesting, and I sense everyone here finds it interesting in strangely similar ways, actually, is because, of course, we've been through a period of 20, 30 years where the object is the most important, right? And so even for the city, the spectacular building is what's most important. And now we maybe understand the job of the building is to connect you with nature, or the job of the building is to make you ask questions, which maybe is this tension thing. Maybe it's not good enough anymore just to do a spectacular building, but it has to answer a question, which is living ground. So perhaps that's an answer to your, a lot of people to also talk, but that would be an answer. And so I suppose in the case of our project, of course it's an interesting question of how you greet people coming to that place to spend time there, inspire them to go into that world, because the building, it has this other bigger task to do. I'll say that. That's great, thank you. And in the interest of time, instead of responding to that, I think I'll just go once around, if that's okay. And also, Kim Ha-yeon 교수님, if you can interject at any point, and you know, yeah, I don't want to hog the mic over here. So, Hui-jun, it was the thing that was striking about your presentation was that you showed very urban images, and living ground being a kind of collective experience. You know, but other than Cheonggyecheon, you know, there was actually plazas, and you're talking about transmodal hubs, you know, where different transportation layers come together and things like this. Could you talk more about that? Because out of all the presentations, I was actually struck, and actually what you're talking about is actually very important. Hardscape places for people to easily come together and play games and all that kind of stuff. Even the chess table is hardscape. It's not a planter box. It's actually a plaza in which you put game pieces. But there's a lot of this kind of urban spaces. Can you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How come you didn't show any green, like this kind of green on the screen? For us, we were thinking about what the ground is actually has a meaning to, and it's very easy to associate ground to a natural ground. But if we expand that interpretation into becoming a space, we wanted to focus this more towards the human experience and the perspective towards human. Of course, nature is very important, and how we connect to it is one of the key elements. But we also wanted to focus on the human activities itself and what living is as a vibrant kind of energetic atmosphere. Because for us, nature is always living. It is how humans interact with nature and how humans live within nature, and how humans live among other humans. So if there's no activities from humans' perspective, we think it's actually dead. So this is some other perspective that we wanted to shine upon. Yeah. That's great. So I stand corrected, actually. I was looking at the materials, but actually what you were presenting was the interaction. It wasn't about the materials, it's about the people coming together. Yes. Yes, that's great. Thank you. Jo Nam-ho 선생님. You know, what came to mind when I saw your presentation is this kind of idea about the how do I say it? Not the folly of nature. It's the kind of wait, I wrote it down. The tragedy of the commons. You know, the kind of idea that what we have in common, it's limited. Our resource is limited.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is that we have
public space, we have public resources, we have nature, and we all share it. But the more we use it, the more it gets depleted. So we have to kind of find this balance. So I saw this, you didn't say the tragedy of the commons, but I saw this kind of lesson about the tragedy of commons. If we extract resources too much, we're going to destroy. We have to find this kind of harmony with it. Can you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kind of position that you have? 네, 제가 아까 발표에서 그 나의 아버지라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은 이제 근대 이전의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자연과 일치되어 있었고 자연으로부터 어떤 비용, 돈도 얻어낼 수 있었고 거기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삶이었죠.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그러한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결합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졌고 우리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어떤 목적되어지면 자연이든 대지든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만 활용해 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삶은 이제 지속 가능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이런 걸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때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들과의 어떤 효율, 경제성 이런 것들만 우선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목적한 바대로만 대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걸 되게 활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래는 그러면 그런 조화로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이제 저는 꽤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회복을 기대하지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건가 이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좀 더 발전된 기술 또는 이제 더 많은 생각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기술과 결합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연의 어떤 그 부분의 가치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성 비엔날레에 오면서 약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적인 건축가들 또 조경가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저는 미래의 어떤 대지와 사람들의 삶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Great, thank you. Yes. Kim Kan-chul 선생님. The first slide that you showed is something that we always confront as architects. This sort of design intention. You showed the kind of what we do as designers. We kind of guide people, and then people take a shortcut. There's the kind of user experience, and I thought that was a very interesting way to talk about living ground. You know that actually we can design as much as we want, but nature and also humans will intrude and you know do their own thing. Could you, as an architect, can you explain your position on that? What is the role of control? What is the role of design when nature will grow and when people will change things anyway? 저는 좀 다소 제가 아직 저는 나이 좀 젊은 편인데 제가 꺼내기엔 다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 그냥 이쁜 거 말고 아름다운 거가 이제 실제로 사진에서 보셨던 실제 이용하는 길을 우리가 디자인했을 때 우리가 직각으로 이렇게 쓰지 않는 길을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잘 만들었을 때 뭐 원래 있었던
잔디는 잔디대로 잘 살았을 것이고 길은 길대로 잘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답일 것 같습니다. Yes, I think that's great. Yes, and I think that opens up that when we design, it's not finished. Actually, maybe it's finished by activities, human activities and activities of th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Tulan art parks, could I hand the microphone over to Kim Hyun Professor? 저희 두개 진짜 잘 맞아요. 사실 이제 저도 조경을 하다 보니까 건축에 비해서 조경은 살아있는 것을 다룬다, 자연을 다룬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근데 자연 자체가 엄청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있는 실제 자연을 만드는데,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조경 프로젝트에서는 이 야생성, 윌더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디자이너의 철학과 그 프로젝트를 대하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ZNT 스튜디오에서 지향 선생님이 Living Ground is more than green, as far as I remember.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이 아닌 무언가를 통해서 리빙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사실은 조경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묻고 싶고요. 마틴은 제가 그냥 수년 전에 막 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정말 자연을 흡사하게 모사하는 거를 끔찍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틴한테는 이게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영감의 원천이지 그것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그 조경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드란 예술마을 프로젝트에서 오늘 본 그 어떤 그린과 자연이 과연 어떻게 해석돼서 어떻게 예술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두 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o you want to go first? Martin? Okay. Yeah, thank you. Wow, that's loud. Yeah, first I think that we have to overcome the idea of nature and versus human being a dichotomy. We go to the toilet. I was at the toilet today several times, so I am nature. No, not only on the toilet all the time. I die, I live. I produce odor. I don't know. I am nature. So are all of us. Or is anyone not nature? So in the end, the idea that we first, let's say, in former times we destroyed nature, and now we want to save nature, makes us to be gods. We are not gods. Even so, God was a landscape architect. So if there are gods, it's landscape architects. Just to let the architects know. But that's another story. Yeah. So we are not gods. We are just part of that stupid little ball flying around with more or less stupid countries in it. So in the end, dealing with, let's say, call it the environment, sustainability or whatever, is dealing with our survival. It's nothing to do with any copy of any kitsch of nature. Any kitsch of nature has the same attitude, protecting than destroying. It's just picturizing. It's objectifying nature, like we used to objectify women or children or homosexuals. We objectivize nature. So we make it bad first. We kill it. We destroy it because it's disease. It's supposed to be used like a prostitute, and now we feel, I'm so sorry, nature. Now I want to protect you. So both attitudes are, in my opinion, the same side of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Let's start like that. That's the reason I do not believe in this kind, or I think that the problem of destroying nature and protecting it is the same problem. So that if we want to really overcome the destruction of our living ground, we have to act, let's say, much more centristic to the human. So we have to understand that if we want to survive, we have to act in an economic way with the resources. What that means, it's very, very difficult question. Okay?
So it can mean very, very different things. And again, it's so complex that it's much more easy to greenwash the world doing stupid nature pictures. Three-dimensional, two-dimensional, whatever. In America, they call it greenwashing, you know? And so that I hate. That's the reason I hate mimicry nature. It's not because I hate nature. I like me and I like other parts of nature, not all of it, yeah? But what I want to say is that we have to be honest and not romanticizing, okay? Especially as landscape architects, because we've been doing that. That seems to have been our main business model, to romanticize nature. It's over, guys. Give it up. It's not working, okay? So let's go back to something more rational. When it comes to what I like, however, is the careful approach to things, and that's what I tried to present in my. I think I was only 3 minutes, by the way. I was the fastest. Yeah. So just to say, don't misuse the time you have. Don't misuse the places you are working on. So the idea is how to, let's say, add values to places and not substitute values, not correct places, not say, okay, this is wrong, now we do right. You know, this is always a little bit fascistic. You know, when you're always correct, you give up humanity. Humanity means that even the worst, the ugliest, the most smelly, the oldest people you meet are respectable. Okay? And that's the same for places. Places are per se respectable. They don't have to be nice, they don't have to be natural, they don't have to be whatever. The question, how do we deal with them with a certain amount of respect? And that's the reason we like the idea of adding values instead of substitute values. So that to take values of the existing, I mean, it's nothing new either, by the way. It's the genius loci, the idea of the genius of the place is nothing else. So to take seriously the genius of the place and work with it. So that would be my answer. I'm glad you're still alive. Sorry. Yeah. Would you continue? Yes. He's shy. As a visit, our first time to come to visit Sunshine. Last night, yesterday, and we walk around the lake about around 7 o'clock in the afternoon. It was very touching. We saw all these people walking around, and we saw some people walking on their barefoot on the DG ground. So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 think it's really make people think about you contact with the nature. And I think about it, all these beautiful things is just zero money. You know, it's free. And because every day before we come here, we come from Shanghai, and Shanghai is a very busy city. And still there are some rivers and open space. But when we work in the office, we always think about how to make money. And when we build something, we'll build a building high-speed trains, and that will create a huge amount of GDP. But when you build a park, seems like you will create a huge amount of value for the community, for the city. But in terms of GDP, I think it's quite low, and especially when we design a park, the government always think about it will be a big burden in the future because you will spend lots of money to take care of the park, but this money doesn't create GDP. But it has a huge value for the people. So I think for like when we talk about living ground, and we talk about people and also the nature. So I think that's the beauty of our profession, landscape architect. So I think even Mayor King said we try to resolve because the population is shrink and people move to some other place. I think they were better off to make money, but the city is so beautiful. I think eventually people will realize the nature is very important, and some people still attract some people to come back. This I think already happened in China, because
the population in Shanghai is getting smaller. People move out to Shanghai to some like a smaller city because the environment is better and it's easier to live and it's easier to make living compared to like a large city. So I think landscape is part of the reason. Yeah. Because in a city like this, you can mountains, you can live. It's better to live in like all in a concrete city. So that's I think maybe in the future the landscape architecture profession will be more important. Hopefully. I do hope so. 그 조은주 시장님한테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여기가 예술공원, 어쨌든 이 비엔날레 자체도 건축하고 조경을 통해서 좀 예술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이트도 예술공원인데 그 예술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또 디자이너들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자체를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팀에서는 실제로 예술하시는 분하고 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 자연과 예술과 도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실 예정인지. 네, 저희 팀은 이제 특이하게도 저는 조경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한혜미 그 디자이너는 이제 아티스트인데요. 같이 한 팀이 돼서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 본래의 가치를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리빙이라는 거, 그리고 그 자연을 주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경험 줄 것인가 라고 보면, 사실 우리는 녹색 또는 식물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책상 앞에 있는 식물이라도, 또 나가서 지금 보시는 이 수성구의 연못이라도. 근데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사실 비가 올 때 그 비가 어떻게 떨어져서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시끄러운 도시 안에서 작은 벌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더 개인적인 어떤 자연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고 우리 주변에 살아있다는 걸 더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대상지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을 어떻게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어떤 작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리빙그라운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생각난 건 피규어앤그라운드였어요. 우리 도시기획가도 알고 조경가도 알고 건축가가 다 아는. 근데 그 두 개를 보면 사실 피규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매우 심플한 도식이 그럼 리빙그라운드가 되면 어떤 도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조금 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Getting back to you, John. Yes, and in terms of the next site, the Uksuji pavilions, actually, Immi-jeon 선생님, I was very moved by your vignette of everyday life. You talked about everyday life, just going out and walking on a Sunday. You weren't really talking about architecture, and then you didn't even show any of your projects. So that was impressive too. So, which also made me curious then, you know, when I think Living Ground is also about continuity, about the everyday, about those experiences that accumulate. And we're so focused maybe in this era with images, you know, making a kind of first impression. So now I'm curious about your architecture. How do you think you would design in terms of this kind of ordinariness, the everyday? I think those kind of things are actually important to you. But so how should we approach that as designers? 네, 그 사이트를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올디너리하고 일상적인 소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됐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매우 건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도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이트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발견해서 익스펜드 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좀 더 펼쳐나갈 수 있는 개념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게 조금 더 주요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들, 인지를 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상황에는 항상 그 공간과 장소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가 제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우리의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오늘 사이트 비즈했을 때 정말 흥미롭고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되게 좋은 그라운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매력적인 그라운드였고, 어쩌면 그 수성구 비엔날레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선정해준 사이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그라운드가 이미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서 알려줄 수 있는 리빙이라는 것들,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충실하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상의 생활들이 아직 제가 사이트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지는 않지만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에 거기에 조금 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그 사이트가 그러한 그 모먼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Yes,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position, and it's interesting. When we introduced ourselves, we quickly put up a slide of Ayan and myself, and we wrote architecture and landscape backwards because part of this Biennale is actually questioning what architecture and landscape is. So it's very interesting that you're saying you didn't want to do architecture at first, when you first saw that site, not making an architecture expression. So the undoing of architecture and the undoing of landscape, or what we think of it, is part of it. And so Martin, I'm very glad that you said architects, we're not gods. You know. Oh, I thought you said architects are not gods. Oh, okay. Well, none of us are gods. You know, we unravel our professions a little bit, I hope, during this, and we begin to question even what we do. I will leave the last question up to you. 제가 조경가 담당이군요. 그 얼라이버스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정자인데 제가 이제 요청을 했었던 게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혁신적인 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지금 표정들이 저러신데, 디자이너로서는 무언가 자기가 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결과물이 주목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없앨수록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경관을 더 잘 바라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런 그 피겨 그라운드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결국 이 디자이너의 에고하고 이 풍경과의 어떤 상충 관계가 있다면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이너의 에고와 또 주변 풍경과의 상충은 없었습니다. 상충은 없었고, 조경가로서도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이트를 갔다 오고 나서 가장 고민을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비엔날레라는 포맷에 참여한 기회를 얻게 되기도 했고, 이제 평소에도 조경가로서 자연을 좀 예술적인 감수성으로 경험하는 데에 치중을 하면서 작업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또한 주변의 풍광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지금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하게 할 것이냐 라는
좀 더 공간적인 설계의 접근 방식과 함께 리빙그라운드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더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된 공간을 넘어서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오브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매우 혼란스러워서 제 대답이 아직은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보태면 저희가 부여받은 대상지에 정자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정자가 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자라는 그 유형이 저희한테 부여하는 과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깊게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한국 고유의 어떤 자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대대로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연이나 경관을 즐기는 방식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담겨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이너로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이 풍광을 어떻게 잘 끌어안을 것인가 일종의 그 최소한의 개입이랄까 그러니까 미니멈 인터벤션 같은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러자니 비엔날레인데 비엔날레인데 뭔가 아티스틱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 두 가지 사이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저희가 찾아가는 게 이 저희가 맡고 있는 대상지를 어떻게 리빙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청중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나 뭐 묻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코멘트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선생들이라 안 나오시면 자꾸 시킵니다. 혹시 구청장님 혹시 뭐 공통 질문이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는 스팟이 굉장히 일률적인 공원의 한 형태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공원, 이 변화가 주어지면은 다른 공원들 그 많은 일률적인 공원과의 대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측면이 하나의 촉발한다고 합니까? 도시를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저쪽에 옥수지에 아까 정자 또 거기에 건너가는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리모트 아주 먼 곳이라고 리모트한 그리고 숨겨진 공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로 있는 정자들을 그냥 대량 생산한 정자들을 대부분 갖다 놔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 기술적인 것만 취할 수 있으면은 오케이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약간의 우리의 생활 공간과 뒤떨어져 멀리 있지만은 그 공간에 무엇인가 달라졌을 때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주위에 다른 것들이 없어요. 주위에는 물과 산, 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도 굉장히 뭔가 풀어내면은 임팩트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 목재로서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재료화된 사례들이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옛날 한옥 건물 아니면은 우리가 그 목재 친화 도시를 해서 그렇게 목재 건물이 좀 현대성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한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우리가 좀 낯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가 뭔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것이 잘 풀어내지면은 도시를 변화시켜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데 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면은 그 파장 분위기로 가는데 아닙니다. 제가 한 분만 조금 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의 김보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다 잘 들었고 재밌었는데 저는 예술감독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1회차 주제가 Relational Field였잖아요. 그리고 2회차 주제는 그 Living Ground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사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드랑 그라운드가 되게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뭔가 1회차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땅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라운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구청장님 다음에 그 1회 때 하셨던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혹시 괜찮으시다면 1회 때 하셨던 최춘영 교수님 그 건축 감독님께 그때는 그랬고 이때 보니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살짝 듣고 저희가 이어받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다른 두 분은 먼저 가셨어요. 저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 1회와 2회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조경과 건축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고요. 저희 1회 때 그 필드는 단순한 조경이나 땅보다는 현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엔날레가 어떤 작품을 그냥 전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사를 하고 지어지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장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2회 때는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2회 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이제 지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작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공모전 형식으로 초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이라는 것은 공모건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절차지만 어떤 우승한 작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기여해 주시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소중하고 남아있는 어떤 자료가 되고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라는 형식이 오히려 더 이런 비엔날레를 의미 있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가 그 우승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thank you. Yes, instead of the task of many biennales is to erase the previous biennale to prove that you're better.
I think we are in a unique place and a unique time, especially with the Susong Biennale, because there's actually real projects, very tangible events and projects that outlive the directors. And so, for instance, we're going to inherit the projects that the previous Biennale has started, and they're going to become part of our opening. And so I love the idea that many of you talked about layers, many of you talked about palimpsest, about there's always traces that we're working upon. And so me and Kim Ma-yeon professor were very cognizant of the fact that we're just building upon another layer. And in fact, we were kind of afraid in the beginning that Living Ground was too similar to Relational Field. And then we were thinking, why not? Why not have this kind of thing that we're not erasing previous biennales? And I hope this is a kind of a precedent, not just for the Susong Biennale, but for other biennales, because as we all know, knowledge is an accumulation, but we tend to forget history. And that's happening in many sectors, including the politics and global events and things like this. But if we can build upon layers and layers, I think we can only get better dialogue, better results, and not just the results, better a kind of a community building in a way. It's a kind of community of ideas. And that's why when I looked across this room, and we're in, it's not an auditorium, it's a wedding hall actually, and that I think is a good thing, because when I first stood up here and looked across, I really felt like it was a kind of family, you know, and we had a family lunch all together. So I hope there is a kind of family of ideas, a continuity of dialogue that previous designers and artists that were involved in the previous biennales also kind of revisit their projects and revisit us in terms of the themes and dialogues that are happening, that there's a kind of building of knowledge. So yes, that's just my statement on your question. And by the way, the t-shirts, you know, it's also layering, and we're not going to tell you what the next version of these t-shirts will be, but this layering actually changes over time. So you'll see this branding sort of transform over time. It's not just one event, it's a series of layers that continues to evolve.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십니까? 저희가 근데 주어진 시간이 언제죠? 그런 것도 모르고 올라왔네요. I think what's great is that this conversation is exactly on time, but because of our presenters were so generous in being so short, we're exactly on time. We're good, and I think we can actually finish and wrap up. 혹시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내야 되나요? I think we can continue to be in this room for a few more minutes, and it'd be great to talk to us, talk amongst us. We actually haven't formally met even amongst us, and so we kind of rushed into this thing in the morning, but now we have some space, and it'd be great to just hang around and talk for a little bit. Oh, yes.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작가분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향성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해서 비엔날레다운 이런 초청 작가분들의 스타일이 다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구라는 도시가 점점 갈수록 한국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고, 성수에서 저는 여기 대구로 왔는데 정말 성수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 리빙 그라운드, 이 살아있는 땅을 즐기기 위해서는 뭔가 이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대구의 뜨거운 곳이라는 이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 살아있는 자연이나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그
내추럴한 공간에 대해서 뭔가 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작가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열과 히팅에 대한 생각들 아니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은 어떤 걸 따질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서울이나 뭐 대부분의 내륙 그라운드를 생각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장 뜨거운 도시라는 대구에 왔을 때는 과연 어떤 마인드를 품어야 이게 조금 더 살아있는 그라운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더 여름에 맞춰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일 질문 드리고 싶은 작가님이 계신가요? 전 시소설이어서 조용정 소장이 하고 싶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재밌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틴 레이카노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뜨겁게 같이 갔다 왔거든요. Thank you. Very good. First of all, because I would like to use the chance to say something about the Biennale issues that you started. I think, because thinking of all this respectfulness that we're trying to apply, we shouldn't forget obviously that we live in a world of a competition of attraction as well. So, and usually, if we look at Instagram, let's say, is not exactly the most daring and the most respectful. So we have to find a way that whatever we do, it has to be sexy. So we can't just because we are right presume that we can be boring and not appealing. Let's say. So we have to find a way to service that. And the question of whether is the same. I think that what I said beforehand about greenwashing, maybe, where do you attack the problem? And then let's say there are two parties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One party says we have to consume less, we have to produce more sustainable energy, we have to air condition less, we have to build less Trump-style buildings that use energy and waste it for ugliness. We have to do less of everything, let's say, and no golden chairs, especially. So the other say, okay, let's adapt. Let's try to find ways that we live to it. There is this saying in Vietnam that says it's better to cry in a Mercedes, in the back of a Mercedes, than in the back of a bicycle.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So that's the comfort trap in which we are. So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have an answer. I would have answers to the adaptability of the park. I am going to work, but in the end we are in such a big problem that if you would be asked seriously, I would say cars, air conditioning, the way we put housing in a very dispersed way, not creating shade. I mean, the problems are so big. The question is it greenwashing if I solve them like on the ant level? So, but it's the level I'm working on, so I'm going probably to serve it. But it's too big of a question, and you have to probably answer it yourself. I was just going to perhaps add to that quickly. I think something we've been working at with teaching lately in the university where I teach is, I think around this transition, right? There was a past. I'm being very simplistic. There was a past. Now there's a future that we know in 50 years is going to be very messy. And we know that now. So what does that mean for architecture or landscape architecture now? So I feel like we're doing temporary works. A bit like a prosthetic arm or something that gets you from one thing to another. So it's also not an answer, it's just to say that we're building these little bridges, but they all stop, and then we'll look down. And I think that can actually be interesting for architecture and landscape, to work out how to make these almost patches in the system, coping with heat, for example, knowing it's not the answer, it's the temporary answer, while coming behind us is this bigger problem, and we have therefore time to perhaps answer your question in the end. So, stop there. 네, 저는 이 비엔날레가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두 분 감독님들한테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실제 이제 구현되는 프로젝트란 것은 그 어떤 시간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봄 비엔날레를 지금 이러한 지금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꾸려 나가실 것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성이란 관점에서 지금 오늘 또 그 들리는 길에 1차 비엔날레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을 좀 보고 왔어요. 아직 공사 중인 현장, 뭐 힐링센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과 아까 전에 어느 분이 물어보셨던 그런 주제의 연속성과 거기에 더 이렇게 중첩돼 가면서 이렇게 또 구현하시는 그런 내년의 비엔날레를 어떻게 이렇게 꾸려 나가실 것인지, 어떻게 구현하실 것인지, 뭐 그런 지금 굉장히 뭐 러프한 아이디어겠지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존 선생님이랑 거기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바빴어요. 뭐 이렇게 막 모시고 뭐 연락하고 이거 만들고. 근데 이제 그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시간이 축적됐을 때 어느 순간에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전에서 뽑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 근데 그 모든 것에 수성구를 탐구하고 수성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한 그 많은 제안들이 헛되지 않고 잘 저희가 리스펙트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의 문화 자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사실 결국 도시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이고, 이 태도의 변화가 저는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수성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동 쌤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1회 때는 이거를 만드느라고 정말 큰 노력을 하셔서 잘 출발을 했고, 저희가 2회 때는 이 성과들을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 건축 조경 학교라든가, 그래서 이 주제가 그냥 전문가들의 파티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 수성구에서 살아서 숨쉬고 함께 한다는 것, 그런 리빙그라운드로서의 수성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We're on the same page. And this idea of a participatory exhibit, I think works really well with this Biennale series, because actually we're going to places. It's not an exhibit of just ideas. It's not an exhibit where it's just landscape architects and architects just coming together and looking at ideas, but they're actually places. So I hope that there can be a kind of network of ideas and a network of places that can start from somewhere. If there's budget, it would be amazing if there was some kind of pavilion or tent or some kind of accessible thing right around Susong Lake, and from there, maybe tour shuttles or something that go to all the sites. I think something that makes the network of ideas very easily accessible to everyone, because as you know, we drove around buses today. We couldn't take one bus. We actually had to take several buses because the sites are so dispersed, and that's how diverse Susong is. So we want to be able to express the diversity of all these sites and ideas and make them accessible as a kind of network of ideas. How that'll take place, we don't know. There's a second component, is that there's a studios, an international studios component. It's not as big as the Seoul Biennale Studios, but it's relevant in that we have all the local schools, universities, architecture programs involved next semester. And so we have immediate ideas here, but there will be an exhibition of very real questions about climate change, about things like that. They're being addressed by the students and
that will also be a very international but also a very local assemblage of ideas that we hope to really open to the public for further discussion. And I think we're going to conclude right now, so we can enjoy some conversation. Please feel free to talk to all of our guests. An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today. This was a great event and great face-to-face way that we can develop these ideas.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진솔하게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렇게 수성구 전역에 저희가 하나둘씩 이렇게 조경 작품들 그리고 건축 작품들이 쌓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